바쁘게 살다 보니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또는 잦은 외식 등 이런 식생활과 생활 습관으로 몸속에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몸속 독소가 쌓이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에 가스가 찬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며 그로 인해 변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되어 두통이 오거나 면역력 약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서 해독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우리 몸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불량이나 식욕부진, 불면증, 변비 등 여러 증상이 생기면서 약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 어딘가 불편하여 약을 처방받아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어 오히려 더 큰 병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약물은 절대 질병을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몸에 자가치유하는 힘을 약화시킬 뿐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승우 한약사님의 채소과일식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요.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면 삶의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독소를 배출하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기에 채소과일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독소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채소과일식 책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소 청소의 중요성. 몸에 독소가 쌓여 불편할 때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식욕부진이다. 소화에 사용되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자가치유 현상이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몸이 다쳤을 때는 본능적으로 섭취를 제한한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 역시 아픈 곳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쉬면서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일부러 밥이나 죽을 먹는 것보다 채소 과일식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 예방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 치료가 아닌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혈압약, 당뇨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식생활 습관을 파악한다. 독소 청소를 위해 자연식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약은 증상만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독소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픈 몸을 치료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음식이다. 질병의 원인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독소가 쌓이지 않게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을 먹어야 한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공식품 섭취를 중단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살을 빼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라는 말을 듣기는 매우 어렵다. 결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방의학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독소 청소다. 질병은 결코 하루 이틀에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매일 접하는 생활 환경에서 독소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가 질병이다.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고 알리는 것이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다. 질병은 내 몸이 주는 경고 신호를 계속 무시했을 때 찾아온다. 독소 청소를 잘할 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소화를 잘할 때 몸은 에너지를 얻고 독소 배출을 잘한다.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30분만 걸리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독소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저녁 8시부터 12시간은 음식 섭취를 안 해야 한다. 독소가 많이 쌓일 때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지속적인 독소 배출이 잘 안 될 때 질병이 된다. 좋은 에너지를 얻고 독소 청소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림프 시스템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다. 인간의 몸은 작동하기 위해서 심장, 혈관, 근육, 신경 등 여러 시스템이 연합해 움직인다. 그중 면역력이라 불리는 핵심에는 림프 시스템이 있다. 면역력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다. 이 책의 목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림프 시스템은 우리에게 친숙한 혈액과 혈관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쉽다. 혈액에 해당하는 림프액이 있고 림프액이 다니는 림프관이 혈관이다. 혈액과 혈관처럼 몸 구석구석 모든 곳에 있다. 혈액 옆에 림프액이 다른 통로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쉽다. 림프액은 혈액을 구성하는 물질인 혈장과 거의 유사하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림프관은 끝이 막혀 있는데 몸 전체에 있는 림프 주머니를 통과한다.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곳이 림프 주머니다. 림프 주머니는 임파선으로도 불린다. 침입자와 싸우는 백혈구에 해당하는 것이 림프구다. 림프구는 독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도 한다. 림프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림프 주머니다. 몸에 쌓인 독소는 림프 주머니에 모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림프액을 필터링해주는 역할로 생각하면 된다. 혈액과 다른 점은 림프액은 심장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과 림프 주머니가 중간중간에 있다는 점이다. 림프액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일방통행을 한다. 호흡과 운동을 통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흐른다. 운동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숨은 뜻은 림프액을 순환시킨다는 말이다. 림프 주머니를 밖에서 만질 수 있는 곳이 귀 뒤나 귀 밑, 목, 겨드랑이, 서해부 부위다. 겨드랑이나 서해부 마사지를 통해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 피로 회복이 되는 원리다. 그 부위가 부을 때 보통 임파선이 부었다라고 말한다. 림프 주머니가 부을 때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부종이나 혹, 멍울은 몸이 스스로 싸우고 있는 자가치유 증상이다. 림프 시스템이 노폐물 청소를 열심히 해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상태를 말한다. 림프 시스템의 회복은 음식으로 해야 한다. 림프 주머니에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부풀어 오른다.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는 몸의 자가치유 과정을 멈추게 한다. 크게 부풀어 오른 림프 주머니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맹장과 자궁, 유방절제술은 림프 주머니를 통째로 떼어내는 행위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암세포는 전이될 때 림프 시스템을 이용해 림프 주머니에 우선적으로 가둬진다. 암 수술을 통해 암세포가 있는 림프 주머니를 제거한다. 암의 이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암 수술 후 재발과 전이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다. 림프 주머니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림프 주머니 제거가 아닌 모여있는 독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모든 질환은 혈액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시작한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림프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비만은 비상사태를 막고자 몸이 몸부림치는 신호다. 독소 청소를 더할 수가 없어 지방으로 계속 저장하는 것이 비만이다. 제발 부탁이니 그만 좀 독을 먹으라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만의 끝은 결국 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배출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약과 수술이 아니다. 자연에서 온 살아있는 진짜 음식인 채소 과일식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독소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림프 시스템이 회복할 때까지라도 동물성 식품인 육류와 생선, 유제품류 섭취는 중단해야 한다. 정제당인 설탕과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 섭취는 안 해야 한다.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는 암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연구가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안다.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진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림프 시스템 중 림프 주머니는 세균을 죽이고 독소를 저장한다. 배출되는 독소보다 쌓이는 독소가 많아지면 림프 주머니가 부어오른다. 별도로 약을 먹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음식을 통해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암도 억제하고 전이도 예방할 수 있다. 독소를 청소하고 좋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채소 과일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 섭취는 제한해야 한다. 채소 과일식에 대한 과학적 접근.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등장하는 단어가 활성산소와 항산화제다. 인간의 몸은 평균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아주 얇은 세포막에 의해 보호된다. 중요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 세포막을 공격하는 물질이 활성산소다.
산소는 몸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산소 쓰레기가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일으킨다.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물질이 항산화제다.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 음식이 채소과일식이다. 채소과일식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원리다. 몸에 나쁜 활성산소만 만들어지게끔 신은 인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혈관 안쪽에서는 피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산화질소를 만들어낸다. 산화질소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관은 정제 탄수화물과 동물성 식품과 기름으로 공격받는다. 산화질소는 지방이 많이 생겨 혈관이 끈적거리게 되는 현상을 막는다. 독소를 청소하고 기름때를 제거하는 역할이다. 채소 과일식은 산화질소 생산에 도움을 준다.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산화질소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채소 과일식에 L아르기닌,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은 활성산소를 발생하지 않는다. 동물성 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치즈, 버터 등과 기름 성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 카레에는 커큐민,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채소 과일식에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약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약을 먹기 전에 채소 과일식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채소 과일식의 부작용을 설명하며 기능식품을 소개할 뿐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확실한 채소 과일식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자. 암의 발병 원인 중 스트레스는 큰 이유다. 자연 치유력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일도 한다. 1988년 미국 국립암연구소 지원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5-a-day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면 암 예방이 된다는 것이다. 빨강, 노랑, 녹색, 검정, 흰색이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채소 과일식이 암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채소와 과일은 직접 이동할 수 없는 대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를 피토케미컬이라고 한다. 피토케미컬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항산화와 세포 손상 억제 역할을 한다. 채소 과일식이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과학적 이유다.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700만 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치유력 덕분이다. 질병과 싸워 살아남도록 진화한 것이다.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의 엄청난 방법이 고열이다.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죽이고 생긴 독소들을 배출하기 위한 작용이다. 절대 고열로 뇌 손상이 가도록 인간의 몸은 진화되지 않았다. 체온을 단순히 떨어뜨리는 해열제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는 자가치유를 방해한다. 채소 과일식은 산화질소 생산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낮추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채소 과일식은 항산화 물질로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조승우 한약사님의 채소 과일식의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 건강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부터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출발인 것 같습니다. 내 몸 안에 쌓인 나쁜 독소를 배출하고 건강을 위해서 채소 과일식의 식습관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